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S&P 500 빅스 지수거든요.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2009년도 뭐 이때 뭐 급등을 보여서 한때는 뭐 그 당시에는 거의 뭐 72.8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쭉 보면 하지만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다시 하락을 했고 다시 하락을 했고 다시 하락을 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16.80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하단부에서 한 10, 요 부분이 이제 하단부인데 하단부에 뭐 12까지 갔다가 최근에 상승을 했고 오늘은 뭐 16.08까지 지금 상승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위클리로 한번 볼게요. 위클리로 이렇게 보면 이때 그러니까 1월 20일이네요. 20일 요때부터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일단 뭐 상승을 했다가 한 2주간 공포가 지배를 했고 지난주에는 공포가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살짝 뭐 아랫구리를 지금 달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그 공포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 윗꼬리를 달았어요. 누군가가 공포를 활용을 해서 관련 자본의 이득을 취하고 그런 후에 다시 안정을 취하는 뭐 그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공포가 질렸을 때 가령 공포에 질려서 위험자산을 매도한 뭐 그런 세력들은 다 손해를 봤고요. 공포는 일시적으로 왔다가 그냥 다시 사라지고 다시 이번에도 공포가 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한번 발생한 공포는 한 5주 정도 뭐 지속되다가 공포가 사라지는 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때도 그렇고 뭐 상당히 큰 뭐 시장에 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공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일단은 이러한 공포는 뭐 사안에 따라서 대부분 하락을 하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공포의 끝이 뭐 기회로 뭐 적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자본은 일단은 2주간의 어떤 위험성을 공포를 퍼뜨리고 공포를 활용을 해서 그 저점에 위험 자산을 매수한 세력이 일부 있고요. 하지만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게 15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랫꼬리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필리핀과 미국인의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 소식에 따라서 일부 공포를 유도하는 뭐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공포를 가장 느꼈을 때가 위험자산을 매수하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어떤 위험자산의 어떤 극점은 지난주 월화 뭐 이때가 공포의 정점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의 원인을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중국 등 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추가 상승을 위한 뭐 쇼세력의 프레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이 프레이의 근거를 제공한 건 올해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에서 5%로 하향 조정을 했다. S&P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경제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내년 성장률은 올해 이른만큼 반등해 6.4%로 당도 5.6%다 뭐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CNBC 방송에서 1분기 성장률이 중국이 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사람들이 외출도 않고 쇼핑도 하지 않는다. 라고 이런 소비의 감소에 어떤 우려감을 표시를 했고요. 뭐 시티그룹은 5.8%에서 좀 여기는 5.5%로 낮췄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맥거리도 5.6%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이 6%대 이하로 떨어져서 5%대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2.8%를 밑도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영국의 그 옥스퍼드 이노믹스도 세계 경제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 중앙은행 페드가 단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가 미국 경제 전망의 새 위험 요인으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코로나 확산은 중국 경제에 혼란을 촉발할 수 있고
세계 경제의 다른 지역으로 전이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성장을 가속했다면서 코로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경제에는 뭐 큰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대세적이고요. 대신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그 코로나 확진자가 2147명에서 누계로 27,100명이고 사망은 81명이 증가를 해서 70명에 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 보면 27,100명하고 뭐 780명이 사망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공급 체인 공급망의 어떤 훼손이란 뭐 그런 우려가 지금 있을 수 있고, 지금 애플의 어떤 그 자재를 납품하는 그 폭스콘이 지금 가동을 멈추고 지금 당분간 뭐 10일 이후에도 뭐 선전 지역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현대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반도체 패키지,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이미징 센서 같은 뭐 그런 그 공급 체인이 지역에 많이 집중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스마트폰 출하량도 뭐 위축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패키징 공급 체인이 또 우한에 있고, 뭐 이래서 일단은 전 세계가 공급망의 어떤 그 일부 손실로 제품을 제대로 뭐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즉 뭐 제조업의 경기 둔화를 뭐 우려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동안 뭐 ISM 뭐 제조업 지수라든가 중국의 PMI 지수 같은 공급 중심의 지표가 1, 4분기에는 일단 그 길이 그러니까 일부 그 어떤 그 지수가 뭐 제대로 안 나올 뭐 그런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일단 뭐 신규 취업자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뉴욕 지수가 조정을 보인 뭐 그런 요인으로 뭐 작동을 했어요.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뭐 세계 의류 메카 광저우 옷공장 올스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5번째 확진자 며느리를 뭐 격리 조치 후 역학 조사 중이다. 그러면 25번째 뭐 확진자의 아들 부부가 격리돼 역학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뭐 아까 이제 공포 지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공포의 분위기는 역사상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었고, 그때마다 공포를 느낀 일반 개인들은 위험 자산을 처분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본 세력이 매수를 해서 역사상 공포의 정점에서 자본 세력이 매수를 해서 어떤 자산이 상승한 그런 사례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뭐 추가 공포, 뭐 공급 체인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뭐 제조업도 뭐 성장하기 힘들다. 또 수요 부진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뭐 쇼 세력이 노리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슈로 공포에 질려서 뭐 저가에 매도하는 것은 투자의 어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일단 공포에 질리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어떤 자산의 어떤 증가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뭐 좋은 기사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올 한국 증시 주당 순이익 33%로 증가, 미일 앞서. 세계 그 최하위권인 한국 증시 상승률이 최근 몰라보게 달라졌다. MS 지수 기준 한국 증시 상승률은 3개월 동안 6.8%, 미국 8.7%에 이어서 주요국 중 뭐 2위를 차지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러한 이유는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작년에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32.7%로 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뭐 인도라든가 브라질, 대만, 중국,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등의 EPS 증가율, 주당 순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이제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잡히지 않고 있어 이제 어디까지 피해가 늘어날지 파악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 뭐 실물 경제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고, 그래서 일단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코스피 지수 위주로 많이 급락을 했다가 지난주에는 또 급등을 보인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자금 중에 일단은 숏세력이 뭐 쇼커버를 우리 시장에서도 많은 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쇼커버가 빌린 주식을 갚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으로 추세적인 상승으로 연결되기가 상당히 힘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우리 증시의 이제 바로미터가 바로 이제 환율인데요. 이 환율이 또 그 중국 지수랑 뭐 연동해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원달러 환율이 토요일 날 아침 어제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1192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안이 지금 7불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공포의 어떤 하락이 뭐 이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다시 이제 숏세력 일부 지난번에 쇼커버로 일부 퇴각을 했던 숏세력이 뭐 다시 등장을 하지만 그 규모와 양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얘네들이 그 어떤 그 미국의 어떤 다우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고 원달러 환율 특히 위안이 다시 7위안 이하로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적절하게 뭐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지혜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환차손을 입을 확률이 큽니다. 환율이 1192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환율이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선물에서 보면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 선물 옵션 이제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목요일이 일단은 그러한 그 자금 운용의 제약성이 일단 있고 외국인은 선물을 한 6,623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이러한 선물 매도로 이제 선물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고 여기서 보면 선물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298해서 지금 현물 코스피 200보다 선물이 낮은 이러한 그 백오데이션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선물의 하락은 선물하고 연동된 이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은 지금 한 4,66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세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정점으로 어떤 그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을 팔지만 일부 현물을 사는 뭐 이런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러한 그 파생 상품 뭐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음 주 월화수는 지금 외국인의 어떤 그 중국 공급망의 어떤 훼손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어떤 공매도와 뭐 쇼커버 공매도에 의한 어떤 그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 매도가 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기관도 이런 선물이 하락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추가적으로 뭐 다음 주 월화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가 뭐 급등을 한다던가 이런 생각은 하기가 힘들고요. 일단 순수하게 이제 개인들이 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이제 이런 매수를 하면서 이제 월요일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정도 되면 어떤 개인의 어떤 반대 매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외국인의 어떤 그 선물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좀 더 하락을 한다면 개인의 어떤 그 반대 매매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선물 옵션 목요일 날 만기일은 매매를 가급적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선물 옵션에 다소 어떤 그 영향을 안 받는 뭐 코스닥의 뭐 관련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국제 유가도 뭐 때로는 뭐 감산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대체하는 모든 달러로 살 수 있는 거는 다 위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달러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지수가 98을 넘었고 지금 뭐 99로 뭐 다시 진행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참 우스운 얘기죠. 레포 시장을 통해서 무한정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찍은 달러가 강세다. 뭐 이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제 바스켓 안에 달러가 제일 많지만 거기에 뭐 유로도 있고 중국 위안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른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또 뭐 중국의 영향으로 중국과 뭐 무역 비중이 많은 유럽하고 아시아 우리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쪽 통화들이 다 약세예요. 우리 통화도 지금 1190원을 지금 92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 공포의 어떤 숏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그다음에 그 공격을 하는 뭐 그런 상태였고 해서 이 뭐 글로벌 유로가 약세고 뭐 원화도 약세이고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전자산이 달러가 뭐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찍어도 계속 가치를 쳐주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만큼 전 세계 경제 중에 쫓아가는 기업이 없어요. 많이는 올랐지만 많은 유동성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미국 달러 자산을 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유가가 뭐 상승하기는 힘든데,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이제 일부 감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러시아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뭐 지금이라도 계속 3년 동안 원유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감산을 해버리면 절대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느껴지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원유가 50불, WTI 원유가 이제 50불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애플 서프라이 체인의 어떤 그 타질,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1864로 한 2%대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뭐 관련 우리나라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반도체 관련 종목에 일단 하락이 일단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제 뭐 개인 매수라든가 뭐 추가적으로 지수가 더 하락을 하면 지금 뭐 신용이나 뭐 매일 하는 미수 매매 같은 개인들의 물량이 뭐 화요일 날이나 뭐 수요일 날뭐 쏟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빅스 지수의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확산이 좀 멈추는 뭐 그런 시점을 집중적으로 노려서 투자에 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면 이제 개인의 어떤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수 하락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고, 외국인들이 이제 추가로 뭐 숏세력들이 우리 뭐 선물이라든가 매수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다시 이제 반등이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물 동향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6,623억을 매도를 했어요. 선물을. 물론 뭐 이게 거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이제 기관이 대부분 받았고 일부 개인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에서 자산의 40%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플레이를 무시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은 이제 뭐 한 223억 샀지만 아까 얘기한 이제 뭐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개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일단 또 한번 반대 매매나 아니면 미수 신용의 반대 매매가 다음 주 중에 또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뭐 대비해서 뭐 수요일 날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수급의 변화가 느껴지면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규모인데요. 차액 거래가 뭐 이게 이제 100만 단위도 100만, 1000만, 10억, 650억 정도 차익 거래 매도를 했고요. 비차익 쪽에서는 한 300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통합 프로그램으로 한 940억 정도 매도를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차익 거래 매도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물 옵션을 활용을 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지금 시장이 백오데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선물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차익 거래를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다음 주 목요일 날 정점으로 해서 이제 낮은 선물을 일단 매수를 하고 현물을 파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 200, 그 다음에 3월물 선물이고요. 6월물 지금 선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월물 선물이 현물보다 지금 2.5%가 낮아요, 오히려. 이거는 이제 6월물은 2.21% 낮고, 이렇게 이 현물보다 이 선물이 낮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장 베이시스 중에 백오데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이때는 이제 그 현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싼 선물을 일단 그 옵션 만기일 날 매수를 해서 차익 거래를 만드는 그런 세력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현물을 일부 산 경우입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활용을 해서 그들은 그 선물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웹도독 현상,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뭐 이런 시장이 다음 주에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은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매도를 했고, 지금 이제 뭐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주석이나 뭐 아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뭐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지만 원칙론적으로 보면 지금 유동성을 뭐 미국부터 해서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풀고 있고, 중국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장률을 지금 5%대 이상으로 상승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아마 인민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인할 뭐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중국도 유동성을 많이 풀기 때문에 어떤 자산 가치, 특히 그 고려아연 같은 그런 종목들은 유동성의 시장에서 항상 각광을 받는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이따가 알아보는 걸로 일단 해보고요.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현재 그 뭐 기관에서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현재 중요한 거는 쇼커버 계율이 한 7%가 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 공매도가 이제 54,000원 정도 하고, 54,000원의 평균가로 뭐 공매도를 때린 이런 그 세력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뭐 가격이 지금 한 54,000원에서 한 7%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 세력들이 과연 추가 손실을 감내를 할 것인지, 가격이 만약에 많이 오르고 뭐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세력들이 이제 결국 손해를 이기지 못하고 다급하게 급한 금액이라도 갚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대차 잔고가 1,600만 주 정도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이제 뭐 추가로 셀트리온 삼형제가 합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그 이 상승을 지속적으로 뭐 트렌드가 상승의 방향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긍정적으로 어떤 그 다음 주에 뭐 하락 시에 일단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렇게 보면 이 30분 봉인데요. 제가 이제 30분 봉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5일선, 이게 그 30에 이게 60이에요. 이게 5일선이고, 뭐 이제 뭐 30에 20이고, 요게 이제 그 상승의 초입, 그러니까 요게 30에 20이 5파동 1, 2, 3, 4, 5거든요. 현재 이걸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2파동이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돌파를 하면 이게 59,500원 요거를 돌파를 하면 지금 추가적으로 2파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2파동, 3파동이죠, 3파동.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이런 30에 20이 1, 2, 3, 4, 5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항상 이런 그 2파동의 초입에 매수를 해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고 3파동을 이제 완성을 할 때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는 요때가 이제 수익률이 가장 많은 그런 시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30분 봉인데, 그 월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해서 어떤 상승을 제한하는, 금요일 내내 뭐 그런 역할을 했었고, 이때는 이제 뭐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 해서 외부 자본들도 뭐 쇼세력이 일부 등장을 해서 우리 자산을 매도를 했었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그 매도한 주체가 과연 누굴까요? 이렇게 보면 이때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매도한 세력,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가 한 7만 주 정도를 뭐 9시 초반대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 공매도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 세력들이 일부 감안을 해서 이를테면 뭐 글로벌 자본, 뭐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특정 짓지 않더라도 뭐 이머징 마켓 쪽에 좀 상승한 종목 중에 일부를 공매도로 때려라, 이렇게 뭐 AI 자동 주문이 실행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매도가 나와서 일단 그 지난주 금요일날 뭐 상승을 제약을 하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우리나라 어떤 종목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떤 월요일날, 화요일날 뭐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런 세력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목요일날 아침처럼 이런 힘이 들어오면서 지금 30에 20 파동을 만드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에 참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이거는 10만 1,200원에서 밑꼬리를 달고 하락을 했네요. 이제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령 이것도 똑같이 이제 30에 이제 이게 그 가운데 빨간색이 20, 이게 50, 이게 60, 30에 60이 5일선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5일선 매매를 뜻합니다. 30분 봉이지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윗꼬리를 잡았습니다. 이 거래량이 실렸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죠? 이 정보를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이제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정보를 가지고 움직였던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이 다 정보를 알고 뭐 정보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개인들이 막 달라드니까 매도를 하고 그때 이제 거래량이 급등을 했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게 이렇게 거래량이 뭐 상승이건 하락이건 뭐 상승 중에도 이런 거래량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코스닥 종목 중에 금요일 날 매수한 종목 중에 이제 세경 하이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파라다이스, 뭐 이제 중국 관련주에도 이게 이제 뭐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쇼 세력들이 지금 그 뉴욕 시장에서 일부 그 조정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면 월요일 날에도 우리 쪽에 어떤 그 이머징 마켓 뭐 지분대로 일단 그 우리 그 거래소 뭐 선물 시장을 일단 매도로 대응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그 코스닥의 뭐 매매 형태는 이게 뭐 섣불리 이렇게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또 뭐 이상한 이슈가 나오면 또 우리나라 선물 매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투신이 매수한 종목 뭐 우리나라 기관도 이제 수익률 싸움 때문에 종목을 지정을 해서 뭐 힘은 뭐 기관보다 외국인보다 약하지만 이런 코스닥 종목의 어떤 윈도우 드레싱 종목을 정하고 관리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종목이 이제 세경 하이테크, 뭐 펄어비스, 그다음에 한스 바이오메드, 뭐 P&E 솔루션,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부 있고, 뭐 반도체, 그다음에 OLED 뭐 장비 관련 종목들이 일단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외국인의 어떤 선물 플레이에 희생을 받고 이미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제도가 개인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올해 이런 종목들이 잘 갈 것이다 해서 모든 증권사들이 이런 종목들을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종목들을 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시장에 종목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고 하여간 그 이런 종목들은 되게 대차가 100만 주 이하로 어떤 그 그래서 선물 옵션에 때가 타지 않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어떤 그 매매가 가능하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고려아연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40만 원이 넘었고 지금 39만 원에 이제 공매도했던 뭐 세력들이 지금 초주금이죠. 지금 한 10% 이상 뭐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이게 좀만 더 상승을 하면 이제 얘네들은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뭐 갚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쇼커버 괴리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 뭐 수개월 동안 뭐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고려아연도 한번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고요. 뭐 풍산이라는 종목도 뭐 2만 원대가 이제 공매도 평균가인데 이게 공매도 이때 공매도 때린 친구들은 지금 한 10%가 상승해 버렸으니까 지금 만약에 그 쇼커버를 하면 한 10% 정도 뭐 손해를 본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대차 잔고가 얼마 안 되네요. 한 77만 주로 100만 주 이하기 때문에 이 쇼커버 계리율 과연 요거는 이제 대차 잔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쇼커버에 대한 힘도 뭐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순수하게 외국인이 매수의 경우 이런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순수한 의미의 어떤 그 파생 상품과 연관되지 않은 순수한 지분 매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고 얼마 남지 않지만 대차장고 애들이 이제 쇼커버 할 확률이 있어서 풍산이라는 종목도 뭐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경 하이테크 이건 뭐 관리가 안 되는데 대차장고가 좀 39만 주네요. 그리고 공매도도 많지 않고 최근에 이제 기관이 좀 관리를 하는 듯해요. 외국인들은 소폭이지만 외국인들이 사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유도를 했고 아직 뭐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이제 뭐 무상등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뭐 OLED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인데 아직 시장에 뭐 때를 많이 타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느껴지고요. 지금 뭐 한 3일 사이에 뭐 투신이 많이 매수를 했네요. 투신이 제일 많이 매수를 했네. 세경 하이테크. 그래서 이런 그 세경 하이테크는 뭐 차트를 보면서 다음 주에 월화 정도에 좀 하락을 하면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CMG 제약을 좀 많이 샀네요. 근데 이런 종목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KG 이니시스, 이건 뭐 전자결제 관련해서 보안 관련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최근에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KG 이니시스도 관중에 넣고 거래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알죠. 외국인들이 그 현물을 뭐 쇼세력이 선물을 때리고 선물을 일부 샀어요. 선물을 때리니까 이제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경우 요거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걔네들은 옵션 플레이를 하면서 이거를 뭐 배팅의 어떤 방향성으로 일단 활용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썰트론 헬스케어는 제법 그래도 지난주에 뭐 많이 매수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뭐 고려 아연에 대해서 뭐 일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고려 아연에 대해서 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고려 아연은 보유 현금을 활용해 비철 금속 관련 소재 산업에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고려 아연은 지난달 뭐 3, 4분기에 기존 2조 2천억 원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조 2천억 원이면 상당히 큰 현금을 보유를 한 뭐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과거 이제 징크 옥스 코퍼레이션을 인수해서 저가 아연 금속 원료에 투자한 적이 있으며 2차 전지용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캠코의 지분을 35%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양호한 실적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제 풍산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구리, 유가 등 위험 자산 가격의 반등. 근데 이게 위험 자산이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할 수 있다. 유동성 공급의 수혜주로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역사적 저점 수준이며 아직 밸류에이션도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사의 판단이다 하면서 투자 의견은 홀드로 하고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풍산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고요. 지금 뭐 내일부터 다시 뭐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뭐 춘절을 끝나고 회사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륙 지역 공급망에 뭐 폭스콘 같은 회사들은 뭐 아직까지 뭐 조업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중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생산 공장 일부 뭐 춘절을 통해서 이동했던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 시장이 간밤에 하락을 했고, 그러한 이슈로 지금 숏세력들이 뉴욕 시장에 조정을 일단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이제 상해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원인이고, 또 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192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일단은 숏세력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해서 선물 매도를 하고, 또 뭐 프로그램 매도를 기관이 한다고 하면 다음 주는 월화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일단 그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지금 많이 하락한 선물을 일단 매도를 하고 현물을 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옵션 만기는 목요일 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종가나 아니면 월요일 날 시가가 뭐 투자에 유망해 보이고요. 이제 대상 종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뭐 고려아연이나 뭐 풍산,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뭐 이런 종목에 일단 집중을 하시고요. 뭐 페이지 이니시스 이런 종목은 숏세력 그다음에 숏 방향의 종목이거든요. 이게 악화가 돼서 뭐 온라인 쇼핑은 안 되고 다 온라인으로 해결을 하면 이 업체 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일단은 뭐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 많이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지금 손해가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이 이제 다음 주 월화에서 아니면 화요일 날 시장의 어떤 신용이라든가 반대 매매가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그때 이제 뭐 저점에 소부장 종목은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OLED 관련 종목 중에 이제 덕산 네오닉스가 뭐 대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추천했던 뭐 테크윙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저점에서 일부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AP 홀딩스,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도 다 그 관련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종목도 가령 화요일 날 개인의 어떤 그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되면 대상 종목도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